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한옥석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의도는 오늘 이제 토요일 내일이죠, 참 내일. 내일은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도 좀 폭죽이 터지듯이 전체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 시장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3.8% 예상치를 갖다 크게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주시장은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밀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메모리 업체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오라클 같은 것도 최근에 스타게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좀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뭐 시장은 좋든 안 좋든 간에 종목별로는 따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다만 우리 시장 자체가 사실 뭐 몇몇 종목들 또는 순환을 거치는 이러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 다수는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의 선택의 어려움, 또 순환매를 갖다 일일이 따라서 해야 될 어려움, 그런 순환매 종목들은 상승의 지속성이 없다는 사실,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단기 상태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부담도 좀 되기도 하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매일들도 조금 조심스럽게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신중하게 매매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부터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를 우리가 뭐 보면은 개인들이 아무래도 선호한 대상이니까요. 이렇게 3일째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흔히 흑산병이 나타났다. 흑산병은 사케더법에서 이제 하락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다가 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기도 일단 이제 흑산병이 나와서 주가가 좀 밀리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또 흑산병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흑산병이 나왔지만은 등락 혼조를 거치다 올라가는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흑산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기관들도 팔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있고 그러면서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과하게 올라간 데 대한 조정을 거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은 꼭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번 주가 좀 조정 갖다 보일 수 있는 시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초반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후반에 내려서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조정을 받아야 될 시점에서 받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60분봉을 보면은 파동상 이제 A파가 떨어지고 B파 반등했다가 C파동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은 C파동을 갖다 좀 더 일단 뭐 하향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들어올리고 바닥을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오늘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침에 좀 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안정을 찾으면서 또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추석 연휴를 갖다가 또 한 뭐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진통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까지는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했다가 좀 진정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갖다 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의지입니다. 물론 야권에서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뭐 특별하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 뭐냐? 이런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소각한다는 겁니다. 소각 일정에 대해서는 매입함과 동시에 6개월 내에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즉시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1년 사이 안에 소각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의원들 간에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의견을 갖다 모아서 12월 정기국회에 만약에 통과를 시킨다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이 뭐냐면 은행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는 지주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만약에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해서 소각하겠다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지금 총 규모로 보면은 얼마나 되느냐면은 약 72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 주된 어떤 대상이 은행과 정권, 보험, 지주사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 정도로 일단 이제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EPS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발행 주식수를 가지고서 순이익을 나눈 거 아닙니까? 그죠? 순이익을 발행수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주당 순이익이 되는 것이 바로 EPS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발행 주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분모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주당 가치가 순이익이 높아지겠죠. EPS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도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들 종목들이 배당과 또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과될 때는 이들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연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 이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국회에서 일단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 정치권의 어떤 바람을 갖다가 잘 어디로 부는지를 살펴보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은행, 정권, 보험, 지주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어제 좀 주가의 변화가 있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죠. 이달 말 31일 고비해서 전기차는 보조금을 또 폐지하게 됩니다. 전기차가 보조금을 폐지하게 되면은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연차고,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전기차가 잘 안 팔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안 팔리면은 배터리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영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이상 반영될 그런 이제, 여건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악재 하나가 전기차에 대한 악재 하나가 이번 달을 고비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배터리 회사들도 업황이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ESS 부분에 지금 강화를 갖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ESS 부분에서 우리가 1등이 삼성 SDI고 2등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안 좋은 악재를 갖다 이런 좋은 부분을 가지고 커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업황이 내년부터는 좀 개선돼 나갈 것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전기차 이런 불안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갖다가 추진해 왔었고 그렇죠?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했고 그 성과물들이 내년 초에는 반영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일회 충전의 주행 거리를 갖다가 높이고 화재를 갖다가 낮추게 하고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유지비가 그만큼 내연차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낮은 상태이고 부품도 적기 때문에 고장률도 낮고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그렇게 결코 경쟁력에서 뒤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를 내연차를 갖다가 축소하는 정책을 이렇게 가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한다,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이 2차 전지들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조금 폐지에 따른 실적을 불안을 갖다가 조금 해소한 후에 아마 10월 후반 또는 11월 이렇게 가면서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차트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사실 뭐 견조하게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바닥을 잘 굳히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제는 또 외국학 기관이 좀 삽니다, 그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도 어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네이버는 소브린 AI 생태계 일단 이제 구축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AI가 소브린 AI와 맞물립니다. 그죠? 그야말로 AI 독립을 갖다가 지금 정부도 선언하고 있고 네이버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픈 AI 챗 GPT를 갖다가 채택가지고죠. 외부적인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갖다가 도입하는 이런 정책을 가고 있어요. 정반대죠. 그죠? 근데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네이버고, 네이버에 일단 중요한 이제 임직원들이 바로 지금 현재 정부의 요직에 앉아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이제 중요한데,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플랫폼 관련주들이 무릎발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항상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 두나무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편입한다. 설이 나도록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두나무는 어떤 회사입니까? 업비트를 갖다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갖다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시장에. 그죠? 그리고 일단 디즈니와 일단 웹툰 공동 플랫폼을 갖다 구축하기도 하죠. 또 SK 하이닉스하고 제2의 일단 HBM 칩을 갖다 개발하는 데 일단 협력하죠. 그죠? 또 블랙록도 일단 6.5% 지분 투자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나번 이제 지분 인수권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 상태이고, 조정을 받아도 또 받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키움증권은 이 자사주 350원을 갖다 매입해 소각하겠다는 것을 갖다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번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 맞닿아 있는 종목이죠. 그죠? 만약에 이런 것을 갖다가 또 해소하기 위해서 입이 발행했다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기업들이 바로 KCG 같은 그런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없다면은 연말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6.45%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대신증권이죠. 이거는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되는 것이고, 그죠? 배당 성향도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릅니다. 전체 순이익의 배당으로 나가는 금액이 6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키움증권은 금리 인하 수혜줍니다. 정권주를 갖다 보면은 많은 부채를 갖다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빌려가지고 일단 운용을 하는 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 호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들이 배당과 관련해서도 좀 유망하니까 한번 관심권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역시 키움증권도 일단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일단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한 번쯤은 우리가 관심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5만원 그 근처에 육박할 때, 그럴 때는 한 번쯤 관심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틱스도 있는데, 이 점은 이 로봇주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는 일단 로보틱스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세를 갖다가 보이는 그런 양상에 뛰어다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로보틱스는 삼성자 일대주로 올라서 있는 상태에 있고, 그죠? 협동, 물류,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갖다 아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호조세를 갖다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는 흑자 전환도 한번 꿈꿀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협업 관계를 또 높이게 되고, 삼성전자가 부품을 갖다가 구입해주면서 실적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틱스 이 점도 우리가 관심권에 일단 이제 한번 둘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받아왔고 로봇주들이 다 올라갔는데 이거는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매력적인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일단 외국막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못 올라갔으면 이제 한번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계열사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나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조정권의 탈피를 갖다 시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제 좀, 올라가다가 좀 주춤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인데, 이 종목은 해외 자원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자력 연구원하고 SMR, 핵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할 정도로,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SMR 관련주의다 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겠죠. 그죠? 최근에 보면, 지금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가 주가가 지금 이제 견주하지 않습니까?
SMR 가른주로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제 오른 이유가, 미국 정부가 지금 알래스카 개발 사업을 갖다가 이제 추진하는데 거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대형업체에서는. 영업이익도 1조 이상을 갖다 유지하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일정 수준 주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한 3%대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일반 기업으로서는 배당이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죠. 그죠? 네, 그런 점에서도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어제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다리 둔화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알래스카 개발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아마 또 미국 정부가 또 추진하고 해서 아마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 내용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진통권에 있을 때 나정가에서 사가지고 있다가 또 반짝 그 호재가 나오면 또 팔고 뭐 이런 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네이버 말씀드렸죠. 카카오도 우리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죠? 정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KAI 여기는 탈락했어요. 그죠? 왜냐면은 카카오하고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정부는 사실 소브린 AI를 갖다가 일단 중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네이버와 더불어서 카카오는 외부적인 이제 AI를 갖다가 일단 수용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어느 것이 더 나을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픈 AI 챗 GPT를 갖다 카카오톡에 장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화 내용을 갖다가 영상을 갖다가 생성해서 공유한다는 겁니다. 사진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 AI가 대신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사실상 기존에 일단 다른 플랫폼하고 이렇게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나의 일상을 갖다가 지금 오픈시킨다는 것 자체도,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사업화를 갖다가 한 후에 과연 그 이용자들이 반응이 어떠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반응이 좋다면은 주가 움직임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반응이 이제 안 좋다. 그러면은 사실 오픈AI와 연결성을 갖다가 하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주가도 부정적으로 일단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장착을 해가지고 비용만큼, 그만큼 수익성도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카카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폴러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붉은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지금 게임이에요. 그죠? 이 출시 일자가 이제 지연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뭐 쇼크를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양상을 띄웠는데 좀 실망스럽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내년 3월 19일에 출시를 하겠다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한다 했다, 지연을 시켜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은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될 입장이죠. 그죠? 근데 이 펄러비스의 일단 붉은 사막이 뭐냐 하면은 그 장르가 오픈 월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근데 굉장히 일단 이제 그 액션 자체가 아주 통쾌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맛이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적 캐릭터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뭔가 진짜 현실감이 또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큰 게임인 만큼 앞으로 히트가 일단 있지 않을까,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폴러비스를 갖다가 우리가 차트를 갖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어제 올라갔다가 다리 좀 둔화되는데 좀 조정을 받았죠. 내년 3월 달에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또 조정권에 머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초에 가서 한번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지금 따라붙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이 블랙록이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블랙록을 갖다가 주목하느냐면은 이 블랙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조 7경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다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그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AI에도 일단 한국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 그 수도를 일단 이제 삼겠다 이렇게 이제 근데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블랙록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블랙록이 평소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삼성전자,
5.07, KB금융 6.02, 네이버 6.05, 신한지주가 5.99, 하나금융지주가 6.43, 우리금융이 6.07, 포스코홀딩스가 5.2%, 삼성 SI가 5.01, 코웨이가 5%, 삼성 E&A가 5%. 이렇게 일단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종목들이죠, 그죠? 5% 이상 이제 투자하는 업체들입니다. 근데 5% 이하의 투자하는 업체들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짓게 되는데 여기서 주로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 한국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SK 하이닉스가 없다는 것은 좀 신기하네요, 그죠? 그리고 은행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불안한 여건에 있고 그 상태에서 뭐 위험한 주식을 갖다 손을 댈 이유도 없고, 그죠? 안정적인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라든 금융주를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것도 일단 사고 있는 상태에 있고, 삼성 SI도 사고 있습니다. 코웨이, 이것도 이제 사고 있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대처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매물이 최고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이 수요가 강화된다. AI든 클라우드든 데이터 센터를 갖다 통해서 일단 이제 이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AI는 그야말로 속도를 갖다가 빠르게 하는 HBM 이것을 갖다가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갖다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DRAM이라든지 그리고 HBM이 바로 그거잖아요. DRAM을 쌓은 것이니까. 클라우드도 일단 이제 이 메모리 중에서도 저장을 갖다가 중시하는 것이다. 저장, 영구적 저장. 그렇게 우리가 보는 영구적 저장을 갖다는 것은 메모리 DRAM하고는 다르게 그런 이제 짧은 일단 저장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모리 영구적 저장은 낸더 플래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또 많을 수밖에 없고. 물론 뭐 클라우드에서 짧게 하는 것은 또 DRAM이 또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가 또 일단 확장을 한다면은 이 데이터 센터는 일단 저장이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특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일단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새로운 어떤 뭔가 시스템이 방식이 나오면은 그게 또 순응해서 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 AI와 클라우드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시고,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는 또 테슬라 AI6라든지 애플의 이미지 센서 같은 위탁 생산을 갖다가 계획해 놓고 있고, 주고 있는 파운드리가 조금 살아날 기미도 있고, 그래서 블랙록이 55%를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 호황 사이클을 갖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램에 했던 이제 현물가라든지 고정거래가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삼성 SDI도 5.01%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ES 부분, 에너지 저장재 부분에서 국내 마켓 셰어가 1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캐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부담스러웠던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적자 예상 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야 뭔가 캐즘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SI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블랙록은 투자가 그렇게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코웨이 같은 경우는 5%를 투자하고 있는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안마의자 이런 걸 갖다 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죠? 2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도 15% 증가하고 그 실적이 안 좋다가 1분기까지 2분기부터 확 살아납니다. 지난해 신최후의 회복 전환을 하는 이런 상태인데 일단은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코웨이는 그동안에도 계속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 다양한 업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의 6.02%, 신한지주의 5.99, 하나금융의 6.43, 우리금융의 6.97.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를 갖다 하는 대상을 갖다 찾다 보니까 은행주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은행주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투자를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죠? 정부의 아마 밸류 정책 윤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금의 정부도 그렇고 그런 점이 바로 금융주가 또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렇게 보면서 수익도 많이 냈을 겁니다. 저 PBR주로 밸류 가론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이고, 이번 이제 3차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일단 이 하게 되면 EPS가 높아지고 수익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 또 실적이 좋습니다. 그죠? 그 고배당주입니다. 10월 배당 시즌에 이제 돌입하지 않습니까? 10월부터. 그럴 때 금융주는 또 한 번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긍정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이 블랙록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인데 앞으로도 일단 이제 AI 부분에 또 투자를 갖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AI 부분은 아마 정부가 지금 KAI에 투자를 하는 이라는 입장이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니까 KAI와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AI 뭐 AI이긴 한데 그런 이제 AI주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지금 이제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네이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네이버 밑에 플리터라든지 뷰노 같은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이 있고 그 텔레콤 아래에 일단 크랩톤이 있고 그 NC소프트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이제 포스코 DX라든지 NHN 같은 이런 종목이 있고 LGU 플러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준해서 LG CNS라든지 이스트소프트라든지 한국컴퓨터라든지 이스트에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투자하는데 다만 블랙록이라는 자체가 투자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헤더 종목들을 갖다 관심을 둬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KAI 이제 주에서 네이버 투자하겠죠. 그죠? 앞으로 투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K텔레콤도 일단 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크랩톤이나 NC소프트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LG CNS 같은 이런 것도 일단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모 의원이 여기다가 일단 이제, KA에 선정이 된다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예의주시하고서 우리가 블랙록이 사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일단 우리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일단은 이제 반도체는 주도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금융과 질서는, 우리가 연말, 10월 중순 이후에 배당과 관련해서 일단 주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도체는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거치는데, 이 조정을 거치고 나서 한번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금융과 질서는 10월 이후 배당을 노리고, 매일들이 집중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상위권을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걸 해보면은 그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고, 매도하는 종목은 프로그램 매도하는 종목도 떨어집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또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뭐 유닛 테스트 같은 이런 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쭉 사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들을 파는 구조인데 좀 쉬고 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뭐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할 말도 많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쉬시고 성공히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